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상이 어떠세요? 오늘 저는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지루하고 혼란스러운 일상을 겪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정리되어서 흥미로운 이야기로 남겨졌어요. 저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함께 허리케인 속으로 들어가 봐요. 처음부터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착하고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결혼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생활이 어때요? 사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관계가 있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죠.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전에는 결혼을 꺼렸던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기다리고 있던 조카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이야기였어요. 감사합니다. 의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명절에 아버지가 때때로 와도 항상 피곤한 모습으로 계셨어요. 절대로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의사가 뭔지 잘 몰라서 다른 사람들과만 있고 엄마와만 집에 있게 하고 싶어요. 수진아, 우리는 결코 의사와 결혼하지 말아야 해. 사촌 누나도 아버지랑 같이 살지만 아버지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한다고 불평했죠. 제 아버지도 일 때문에 바빠서 얼굴을 자주 보기가 어려웠어요. 첫사랑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만나기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 사진을 보면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도 그게 너무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어릴 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사로서의 존재는 환자들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에게는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혼해도 어쩔 수 없이 고생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괜히 피곤하고 상처받는 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이에요. 왜 알겠지? 정말 화가 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너 정말 편견 갖고 있는구나. 너의 아버지랑 과거에 하루 정도 있었어요. 그때 일하신 분들이셨죠. 그 시대에는 아버지들도 모두 그런 삶을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그리고 그가 너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너를 놓치면 후회할 거야 라며 귀한 사랑을 표현한다면 너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 아, 그래도 나는 진심으로 결혼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진 않아. 물론 아직은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기 전이지만 그 사람이 너무 적극적이라서 그런 심정이야. 나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과 만나고 싶어 했어. 그래서 예비 남편이 나에게 다가올 때 주저해야만 했어. 예비 남편은 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시간을 내어 데이트를 제안해 왔어. 내가 만나겠다고 하지 않아도 그의 노력을 무시할 수 없었어.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변함없는 그의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어. 결혼 안 할 거라던 딸이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 우리는 함께 웃으면서 살고 싶어.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야.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네, 장인님 감사합니다. 기분 좋네요. 함께 잘 지내보자고 앞으로. 저희 집에서는 내가 좋다고 하면 모두가 찬성해주는 분위기였어. 결혼 안 할 거라 말했던 사람이 결국 결혼을 하겠다고 할 때 눈물로 응달하던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결정이 승인됐어요. 결혼식 준비 중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예비 시댁을 방문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내내 무난하고 인자하시며 반대 의사가 없어 마음이 편했어요. 예비 남편은 안심시켜줘서 긴장을 푸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실제로 예비 시댁을 방문하니 괜찮게 맞아주셨어요. 다만 조금 특이한 것은 깊이 있는 조사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 직업이나 친척들이 결혼식에 얼마나 오실지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대답하기 좋았지만 나중에는 조금 당황했죠.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것인데 예상치 못한 질문들을 받아서 놀랐어요.
예를 들면 수능 점수나 다른 뜻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었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해서 그랬다고요? 수능 점수가 몇 점인지 물으면서 예비 시어머니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아무것도 숨길 게 없으니까 시원하게 답했어요. 그러자 다음에는 대학 졸업 시 성적이 몇 점이었는지 물어보셨어요. 이게 또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졌죠. 그런 부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가니까 예비 시부모다 두 분 다 매우 만족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 건지 생각했죠. 어쨌든 이 정도면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꾸미는 것인데 큰형이 결혼할 때 일이 좀 복잡했었거든요. 결혼하겠다고 했던 여자애가 성적 등을 속여 결혼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학력과 성적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짓말은 안 좋은 일이니까요.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는 항상 안 좋게 끝나니까요. 그러다가 예비 시어머니가 찬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손을 꾹 잡고 잘 지내보자고 이야기했답니다. 역시 이상한 질문을 받았지만 저와 예비 남편의 결혼 준비에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축하와 인정을 받아 결혼을 허락받았으니 그저 좋은 일만 생겼어요. 그 절차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매우 호의적이었어요. 특히 제가 의료 종사자인 점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는 초조하게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세계가 변했죠. 제가 그 자리를 떠나길 원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떠나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면 안 돼.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이상한지 알아? 막 소리 지르면서 돈 달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 사람과 교제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보다 중요한 건 오빠의 이름과 일하는 곳까지 알고 있어요. 내도 알잖아. 내 성격을 알지 않아도 결혼 후 그 생각만 할 거야. 얘야, 그러면 같이 갈게. SNS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는데 SNS를 통해 연락을 받은 의문의 여자 때문에 지체되었어요. 거기서 그 의문의 여자, 말했죠. 사실 그냥 스쳐가는 일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예비 남편의 이름과 직장, 가족 관계까지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넘길 수 없었어요. 걱정되는 친구와 함께 그 자리에 나갔어요. 예비 남편이랑 저랑 같은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약속을 잡았고 그 의문의 여자와 만났어요. 만약 불편하다면 제 친구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다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친구분이 함께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사람과 결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SNS를 보니까 선생님의 아이디가 그 사람의 사진과 같이 있는 걸 봤거든요. 프로포즈도 받으셨다고 하셨죠? 아, 제 SNS를 보신 거예요? 대체 왜요? 솔직히 기분이 나쁘네요. 딱 봐도 헤어진 사이인 것 같은데요. 아니, 무슨 미련이 남아서 SNS를 염탐하고 저를 부르는 건 좋지 않아요. 제 질문에 그 여자가 아무 말도 없이 오래 읽어주더니 기분이 나빠져서 그냥 일어서려고 했어요. 아이, 괜히 나가지 말라고 했던 친구의 말이 맞구나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의 이전 연애사를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닌데요. 정말 해주실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나온 건데 잘못 생각했나 봐요. 함께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그 의문의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친구도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본 걸로 기억해요. 성적이나 대학 졸업 때 성적을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 사람 큰형 거기 하면서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에 대해 물어보았는데요. 예비 시어머니의 질문처럼 이야기를 꺼낼 때 제게 비교했던 것 같아요. 이건 범상치 않은 일인 것 같아서 다시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친구가 옆에서 녹음하고 있었고 언제부터 그 사람이 날 만났다는 사실을 그쪽 분께 한 달 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 사실은 그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던 여자와 만났었어요. 그 여자는 다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 연애를 시작하기 한 달 전까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힘들다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 여자가 간호사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너무 많은 요구를 해왔고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엄마가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만큼 저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했죠. 그러다가 결국 연락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그쪽 분에게 달렸죠. 저는 정말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제 말을 믿지 않을까 봐 예비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보낸 문자와 파혼을 하겠다는 전화 내용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 내용을 듣고 나서는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아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인 것 같았어요. 당신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남의 쿵짝에 주사를 맡겨놓고 의사를 만나면서도 그 정도를 생각해주지 못한 건가요?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는 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군요. 그래서 왜 억울해하는 거죠? 억울하다면 당신도 의사가 되거나 부모님이 유복자로 태어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달 차단했다. 그 소리 나지 않는 인연의 소리는 어디서 내 아들이 내 죽다고 생각하니까 억지로 결혼하려 했어. 나 해주어라고 너한테 엉덩이 쳤고 너 미구 준비 못하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 그러면 수천 명이 우리 조국에서 그랬어. 그리고 나는 내 친구와 함께 받았을 때 얼굴을 희게 해서 손을 떨었어. 뭐. 그래서 남자와 사귀어봐라. 나보자. 그 결혼 어플과 내가 그 손자에 대해 좋게 말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내가 듣지 못했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이 결혼을 하려 했지만 정말 이러한 소리가 나오기 싫었고 왜 나는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지 생각하고 혼이 밤거리려 했습니다. 그 여자는 평화롭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 보이는 유일한 인간들 분명히 계속하니까 애터미 소송을 하고 갔었어요. 이것이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지 않아? 내가 결혼하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억울하게 과부나이진 않았을 거야. 잘 되지 않은 저의 부모님을 보면서 아프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너 친구에게도 당신 부모님 갑니다. 조심해 했었어. 상황은 매우 심각했어요. 그 여자는 요동분여장에서 정신치료까지 받았어요. 사람의 입 2개 다 봐줘야 한다고 어딨지만 정말 솔직히 그런 말을 덧붙이면서 명백한 증거까지 듣고 마음이 심란했지만 본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외가 식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지만 내 안에도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어릴 적은 몰라도 뭐라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의 이혼과 재혼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어머니와도 잘 지내고 새 어머니와도 잘 지내지만 인생에서 이혼을 없애고 싶었어요. 결혼 전에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예비 시어머니의 성격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와의 대화 내용을 음성 파일로 기록해 친구에게 공유하고 톡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여 미끼를 던져보려고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더 나섰고 저와 한낱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 시점에서 예비 남편이 자신의 전 여자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주기를 제안했어요.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사실을 알아차렸는지도 모르겠는데 당황해서 어색하게 행동했어요. 내가 노력했다고 말했지만 상대방은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소름이 끼친 것 같아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은 내가 앉자마자 혼수 목록을 내밀었어요. 아이고, 엄마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기분을 덜 상하게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상대방은 간호조무사이고 나는 의사인데 나는 일부러 상대방한테는 그냥 간호사라고 했어요. 아마 상대방이 더 자세히 알게 되면 난리를 낼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혼수 목록을 내밀었다는 게 엄마에게 말을 막아주는 것 같았어요. 상대방은 예비 남편인 척하면서 나를 깔아뭉개고 상대방의 엄마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방어하라고 했어요. 상대방은 처음부터 내가 간호사인 나를 깔보는 듯 했어요. 상대방은
내 직업을 간호사라고 속이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상대방이 그 말을 하자 전 여자친구가 한 말이 더 신뢰가 갔어요. 마치 영화에서처럼 전 여자친구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아, 이건 다 혼수 목록이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줄여봤어요. 상대방은 가격이 적당한 것 같아서 내가 한다고 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원래 그 사건이 있었던 순간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이쁜 것을 받는다면 매우 기분 좋을 텐데요. 일단 화나고 당황해서 혼수 목록을 받자마자 세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아이고, 이미지까지 같이 보낼 수 있었다면 혼수 목록을 사진 찍어서 여기에 게시했을 텐데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어떻게 이런 비싼 물건을 넣었길래 이렇게 적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결혼 예단 목록에 적혀 있었어요. 예단에 자동차가 포함된 것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종이 하단에 적힌 글도 아시나요? 그냥 놀림도 아니고 불이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내가 정리한 것들로 카드까지 정리했어. 우리 잘 살아보자 라고 써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거죠? 정말 심각한 인간이 아닌가요? 커미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쩌면 양심이 너무 푹신한 인간인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도 그 사람한테 예상 목록이 가득 적힌 종이 조각을 던져버렸어요. 그 사람은 물론 예상치 못했던 제 행동에 당황했고요. 하다하다. 야, 너는 나와 결혼하려는 거야? 아니면 너희 집 재산을 이용하려는 거야? 내 직업 때문에 내가 나를 좋아해서 돈을 받고 결혼하려는 거야? 하다가 의사야. 별다른 일이야.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자기야, 자기, 지금 나에게 실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라고 불러주지 마. 실수. 실수는 내가 나에게 하는 거겠지. 아, 어찌나 이런 사람인지. 내가 대체 이전에 누구랑 사귀었을까? 어떤 사람과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 시간을 보내봐야겠다. 나는 미쳤어야 하나 너 같은 놈과 함께? 와, 진짜 어이가 없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고래 소리를 지르며 너 같은 놈과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드디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었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어요. 야, 너 목소리 안 기집애하게 좀 키워. 얼굴도 반반이고 몸매도 되고 같이 다니게 해줬었는데. 야, 내가 진짜 너랑 결혼까지 가려고 만난 줄 알아?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 그냥 나이가 좀 있어서 같이 다니기도 하고 머리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너랑 결혼하길 원했었어.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는데 그 정도도 못한단 말이야. 야야, 그만해. 너 말 말고도 이 병원에 내가 몇 마디 하면 나에게로 넘어오는 여자들이 많이 있어. 알아. 아, 기집애할 수 있는 게 건방진 것도 정돈된 거잖아. 그러면서 나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보란듯이 다른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간이 되냐는 등 작업질을 걸더라고. 정말 그냥 재활용조차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요. 어쨌든 근무 시간인데 다른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후의 한 방을 날리고자 성큼성큼 걸어가 그 놈 앞에 섰어요. 왜 우리한테 야 집자 안 내지 마. 내가 너 같은 기집애들 한둘 본 줄 알아? 하여간 기집애들은 집만 짜면 다 된다고 알지 않아? 야, 여자들은 참 좋겠다. 집만 짜면 다 끝나는 거 하고 저는 있는 힘껏 그놈 얼굴에 뺨을 3개 날려버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볼때기와 머리털이고 성한 곳 한 군데 없이 아주 제대로 매타작을 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제 손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말이에요. 저는 바닥에 처량하게 주저앉아 어리버리하게 그 놈에게 말했어요. 얘야, 너 코피 난다. 코피나 닦아. 그리고 너 같은 놈한테는 눈물도 아까워. 앞에서 눈물 보였던 여자들이 너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너 같은 놈이랑 2년 끝낼 수 있어서 감격해서 다들 울었던 걸 거야.
이 쓰레기 같은 개자식아 그리고 나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휴게실에서 나왔어요. 그 놈은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악질한 우격이나 왜 겹치는 건지 엎친데 덮치는 격인 것 같아 밖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얘야, 너 기집애 어디에? 어디에 기집이냐고? 이거 아주 사기꾼 같은 기집 아니야? 뭘로 일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일하셔야 될 게 아니죠. 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서 간호사 언니가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해. 내 아들은 여기 의사야. 너가 뭔데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 건방진 연하야. 나와 한수진 있나 오라고 제가 근무하는 곳으로 가자 하므로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인가 하면 미친 닭같이 소리 지르며 난리를 치는 언니였어요. 쟤를 애타게 찾으면서 말했어요. 이미 결혼은 끝났다. 무서울 게 없어서 오늘 한번 제대로 마무리하자는 마음으로 걸어갔어요. 닭같이 술술 날거나 날리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았고 서로 눈을 보며 한 발 다가갔어요. 어느 순간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어머머머 어쩌냐. 우린 이 건물에서 했던 간호사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후끈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주먹을 날리며 벌어졌습니다. 여자가 제게 주먹을 날리자마자 제가 거의 날아갔다고 되돌아가는 사람을 싸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피해자인 것처럼 소리치더군요. 간호사제 내 의사들인가 어디에 팔팍한데? 얼굴과 몸을 꽃뱀처럼 긁었냐? 너는 더 아파도 돼, 이 녀석아, 사기꾼 같은 녀석아. 이하생략, 그러한 말씀을 퍼부을 수 있는 것인지 인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폭언이 끝없이 이어질 때 제와 함께 국무를 했던 간호사들이 예비 시어머니를 꾸짖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왜 이러세요? 이 할머니가 미쳤나요? 교사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선생님. 원장님, 병원이 잘 돌아가나요? 병원에서 의사가 제일 사려 깊은 분이시라고요? 뭘 하는 거야? 2명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병원이 망했다고 말했어요. 간호사들은 교사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이 병원의 원장이 맞았어요. 그때부터 병원은 계속 그랬어요. 물론 그 시절에는 아직 원장이 되기 전이었어야 했기 때문에 병원 업무를 배우기 위해 공부 중이었어요. 나도 이제는 좀 쉬고 싶어서 말이에요. 이딴 일에 승반이가 얼마나 차단을 하는지요. 차면 언니도 나에게 잔소리하게 마련이에요. 큰아빠가 환자를 돌보다가 정작 몸이 아픈 것을 챙기지 못해서 쓰러지셨어요. 알았어요. 그냥 다시 말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어쨌든 내가 업무를 배워보고 내가 말한 것도 살펴봐요. 그리고 우리 큰아빠는 처음에는 병원장이었어요. 그러다 큰아빠가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병원 업무가 내가 맡게 되었죠. 사촌 언니는 의사가 될 때마다 조용히 연구하면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둘은 친자매처럼 지냈던 터라 언니도 제가 맡을 때 안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큰아빠가 갑자기 간호사들이 두는 일이 많아지며 무슨 일이 있냐고 고민했습니다. 의사들 중 일부는 간호사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간호사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 뒤 간호사들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내가 누군지 계속 물어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 내가 화가 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간호사들은 계속해서 사직하고 새로 채용해도 또 사직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주의를 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했지만 의사들 중 일부는 간호사와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며 그들을 현혹했다가 이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간호사들은 자신의 취약점이 드러날까 무서워하여 말하지 않고 그냥 퇴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비밀리에 접근하여 침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큰 아빠와 저,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비밀 작전을 실행했는데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전개되어서 순조롭게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디스크 주의 수간호사 선생님에게 알려뒀고 그 아래 간호사 선생님도 알게 해두어서 비밀이 지켜졌습니다. 현재 수진이 아이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새로 온 간호사로 소개해주세요. 이 일은 간호사 선생님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큰 아빠의 명령에 따라 비밀이 지켜지고 악의적인 의사들을 잡기 위해 저가 간호조무사로 위장하여 일했습니다. 들어간 실이 있다고 한 편차가 있었는데 그걸로 있던 거로만 알았는데 선생님, 이번엔 진짜 누가 했는지 잡아야 해요. 새로운 선생들이랑 예전에 있던 젊은 선생님이 다 나가버려서 정말 힘들어요. 또 가르치면 퇴사하고 아휴, 찾아주세요. 제가 입을 다물고 있을게요. 특히 수간호사 선생님과 바로 밑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을 찾아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못된 의사 몇 명을 찾아내기를 원해요. 그 두 분이 더 힘들었어요. 원흉을 찾아서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비밀리에 임했어요. 모두에게 비밀로 여겨졌던 건 결국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서 다 드러났어요. 이제 제가 할게요. 큰 아빠도 내려와서 소란스럽게 됐어요. 자기 엄마가 크게 싸우는 걸 보고 예비 남편이 온 것 같아요. 아빠가 남자친구 뺨을 때렸어요. 더 아팠는지 알 수 없어요. 원장이야, 넌 해고야, 하며 말했어요. 겉으로는 아빠가 할 게 없어서 1년간.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돌보는 것이 죄를 범한 사람은 경찰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범죄자를 잡아가라고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가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설명해 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왜 이런 추잡한 일을 하러 결혼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큰 아버지가 그 친구의 얼굴을 때리며 간호사들을 그만두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게 했던 이유는 제 전 남자친구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제 아버지의 정치적인 업적을 모르고 있었지만 제가 결혼할 사람으로 소개했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 화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전 남자친구는 그 친구를 아주 열심히 찾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에게는 사은을 하지 않았냐고 말했고 환자들에게는 자신이 의사이며 환자와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승질이 올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눈이 멀어서 말을 믿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고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정말 추하고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걱정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했습니다. 제 전 남자친구인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준 것은 그것을 먼저 알게 된 그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그 사람과 그의 어머니는 소송을 당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지만 전 남자친구가 그녀의 개인 생활을 이용하여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여자들이 받았던 피해를 다른 여자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고 대한민국에서는 정확한 시기에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저희 큰 아빠를 때리고 협박을 한 데 대한 보복으로 그에게 맞아버리고 그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때리기 전에 그는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충격을 받아 기절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여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충격을 받았고 말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엄마처럼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부디 제 아들을 살려야 한다며 난리를 치던 걸로 보입니다.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은 자기 아들을 따라 병실로 뛰어갔어요. 결국 기절한 전 남자친구는 병원 응급실에서 안정을 취하다가 그대로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연행되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나는 그 인간과 당연히 파혼했어요. 하지만 그놈은 깔끔하게 끝내려 하지 않았어요. 원장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너무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도 고통스러워했고 경찰에 전화하려고 해도 그때처럼 병원에 나쁜 소문이 퍼질 것 같아서 걱정돼요. 아저씨, 그냥 해신고하세요. 저희 병원에 나쁜 소문 날 게 뭐가 있어요?
그때도 그 사람 관련해서 소문 났었지만 저희 병원과는 상관없잖아요. 앞으로 그 사람이 진상짓 하면 마음대로 내보내세요. 책임은 제가 질게요. 제 전 남자친구는 거의 인간 질퍽이나 다름없었어요. 파혼한 후에도 저희 병원 근처에까지 찾아와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경비원들도 짜증을 내놓을 정도였어요. 병원장님이 계속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왜 그러는지 몰라요. 여기서 근무했던 분이야. 내 여자친구인데 책임지세요. 이러면서 말하더니 계속 오더라고요. 저 몰라요? 참 수준 떨어지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저 레벨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했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이런다고 정신 차려라 울어서 해결되는 건 어릴 때나 가능한 거의 쓰레기 같은 개자식아 미친 인간한테 똑같이 복수해졌네요. 결국 그 사람 저희 병원 영업방해한 부분 그리고 저한테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매달린 것까지 같이 엮어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받는데 와중에 죄가 하나 더 추가돼 버렸죠. 결국은 뭐 자기가 한 짓에 대한 죄값을 받는 게 아니겠어요. 와 이거 뭐 거의 뉴스에 나올감 아니야. 그 인간 아주 고소하다 고소해. 그 미친놈지가 한 일이 있는데 그럼 그게 그냥 좋게 넘어갈 줄 알았던 거야. 그건 너무 욕심이지. 그 인간 그러면 의사 노르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인간 일산으로 절대 못하게 해야지. 그 인간 내 의사면허. 파혼한 후에도 저희 병원 근처에까지 찾아와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경비원들도 짜증을 내놓을 정도였어요. 병원장님이 계속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왜 그러는지 몰라요. 여기서 근무했던 분이야. 내 여자친구인데 책임지세요. 이러면서 말하더니 계속 오더라고요. 저 몰라요? 참 수준 떨어지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저 레벨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사 정리와 하나 올려라. 사람 고치는 일이 아니라 돈 벌면서 여자 만나느라고 이건 너무 긍지를 함. 그 인간 전 남자친구는 빨간 줄 생겼고 어렵겠기보다는 의사면허도 취소됐어. 나이대로 시작하려면 모든 건 자기 탓이니까 현재 병원을 이루기 위해 시스템과 제도 도입 운영. 계속 더 이상 퇴사하지 않나 봐. 우리가 진짜 좋은 사람 아전 안 받아.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그런 기능밖에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데요. 남자하고 모든 것이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런 것에 신경 쓰는 여력도 없고 정말 바빠 죽겠어요. 앞으로는 병원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남자를 만나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건 한동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사람을 만나서 실망했거든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사랑의 상처를 다른 사랑으로 치유하는 것을 권유하지만 전 거부 중이에요. 여러분도 그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사람 일이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좋은 소식이 생기면 여기에 와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며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